Welcome to Bulgaria. 불가리아로 오기 전 한국에서부터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를 찾고 있었다. 불가리아 출신 야나는 영화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던 자리에서 야나를 알게 되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라며 언젠가 불가리아에서도 하게 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가벼운 인사말처럼 들었을 뿐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의 전시가 끝나고 난 뒤 외국에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지인들과 자리에서 야나를 또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불가리아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전시 프로젝트의 계획과 내용을 야나가 소개해 준 갤러리에 메일로 보내게 되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갤러리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이며 기간과 날짜를 미리 맞춘다면 얼마든지 전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갤러리로부터 확답을 받고 난 뒤 현지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했다. 이미 한국에서 끝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경비만 준비된다면 바로 불가리아로 날아갈 수 있었다. 한국에는 창업 또는 창작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다. 야나는 불가리아와 달리 한국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경비 마련을 위해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운 좋게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이상하리만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아니, 하지 않았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했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곳 불가리아에 온 뒤 처음으로 갤러리를 방문하는 날이다. 메일로만 주고받았던 담당자들과 첫인사라 설레이기도 하다. 이곳 갤러리는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홈페이지와 사진으로 갤러리 내부를 보긴 했지만 실제로 공간에서 어떻게 전시가 가능한지, 작품 배치를 위한 구조와 전시 가능한 작품 사이즈, 그리고 수량 등등 여러 가지를 담당자들과 상의하고 확인해야만 했다. 바실리아 레브스키역 근처에서 매니저 비키를 만났다. 갤러리를 가는 중간에 USAG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났다. 사람들이 많은 시내 세르디카와 NDK와도 가깝다. 메트로역으로는 한두 정거장 차이니까 걸어서도 2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갤러리는 바실리아 레브스키역에서 대략 10분 정도 걸어서 걷는 거리에 있다. 갤러리에 도착했다. 두 명의 담당자가 있었는데 베시와 갈리나였다. 이 둘은 공동대표라고 한다. 나와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는 바로 베시였다. 그녀 역시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이고 당시에는 대학에서 조교 역할을 했었던 걸로 기억된다. 갤러리에서 거의 모든 실무를 베시가 담당하고 있는 듯하지만 전시 큐레이팅과 일정 등 모든 것을 갈리나와 함께 상의하는 것 같다. 참고로 갈리나는 안무가이기도 하다. 인사와 함께 공간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 이미 전시 중인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과거 전시되었던 팜플렛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갤러리는 1층과 함께 아래층에는 그보다 작은 공간이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전시 일정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건 없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인물들이 현지에서만 섭외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 명이나 사진 작업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일정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공연을 위해 한국에서도 예술가들을 초대해야 했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까지 넘길 수 없었다. 예상했던 작품 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연 날짜를 고려하여 기간을 맞추어야 했다. 한국의 추석을 피하기 위해서 9월의 첫날을 오픈 날짜로 확정하고 2주 정도 전시를 하자고 말했다. 배씨는 일정 예약을 위해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있었다.
일정이 정해졌으니 작품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했기에 설치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였다. 벽에 피스로 고정하거나 와이어를 사용하여 천장에서부터 내려오게 걸어두거나 아니면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작품 사이즈에 어울리는 전시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정해진 출력을 위한 출력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예약은 끝났고 계약 내용과 몇 가지 옵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배씨는 먹으라며 초콜릿을 주었다. 오우, so good. 메르시라고 써있는 걸 보면 벨기에나 프랑스산인 듯해 보인다. 아마도 벨기에산인 듯하다. 당시에는 갑자기 왜 초콜릿?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가리아에서는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할 때 초콜릿을 준다고 한다. 하나만 받아서 먹었는데 좀 더 먹을걸. 늦은 오후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키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촬영은 소피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리공예를 하는 니콜라이라는 예술가이다. 짧게 니키라고 부른다. 그가 예술가라는 말에 정말 궁금했었는데 만나자마자 동네 아저씨 같은 편안한 모습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태도까지 촬영하는 동안 내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듯 니키와 함께하는 작업이라면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니키가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었다. 이건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완벽한 아날로그 방식이고 소련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데 사용할 일이 없어서 선물로 들고 왔다는 것이다. 와, 진짜.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을까? 행복함을 이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소품으로 사용된 본인이 직접 만든 유리공예 작품까지 선물로 주는 것이다. 아, 니키 형! 난 니키가 정말 좋다. 진짜 행복하다. 니키는 나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2번이나 집으로 초대했었다. 불가리아에서 전시 공연이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스페인과 독일을 다녀와야 했었는데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과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소피아에 잠시 머무를 때였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 사랑해 니키, 보고 싶어.